여러분, 요즘 일용직 일거리 진짜 뚝뚝 떨어진다고 하네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렵겠구나,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생각.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서울의 구로구입니다. 남구로역 일대, 그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와서 그날 일을 구하는 곳이기도 해요. 새벽 인력 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한 근로자가 오늘도 허탕 있네, 일찍 나와도 소용없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헤럴드에서 현장 럽보로 방송을 했거든요. 저는 이분들의 심정 진짜 충분히 헤아릴 수 있거든요. 제가 국밥집을 할 때 말입니다, 3년 동안 하루에 18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남는 돈이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요, 참 이렇게 가다가는 나도 일용직 근로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일용직 근로자더라고요, 이미. 왜냐하면 새벽 4시까지 출근을 해서요, 국밥집에 육수부터 끓이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저녁 8시, 좀 길게는 10시까지 일하고. 그런데 하루에 버는 돈은 뭐 많이 벌으면 실질적으로 따져서 25만 원에서 30만 원, 그게 매출이었습니다. 50만 원 매출이 되면 제 스스로 막 웃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벌써 저는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25만 원, 30만 원 버는 거 매출입니다. 25만 원, 30만 원, 많으면 50만 원까지 매출이 일어나는 것에 저는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제 속이 점점 무너져가는 거 진짜 많이 느꼈어요. 결국 제가 3년을 하고 저는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 물론 손해는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뭐 보증금도 맡겼던 거 거의 다 찾았고요. 그만큼 하루 18시간씩 일하니까 손해는 안 보더라고요. 내가 인건비가 그만큼 못 갖고 갔다 뿐이지 손해는 보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상황이, 이 사진을 보니까 그냥 불현듯 파노라마처럼 재현이 되네요. 진짜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다가 일자리를 못 구하면 그 허탕친 기분이 어떨까요? 국밥집을 하면서 하루 매출액을 50만 원 한번 올려보자,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은 10만 원에서 끝날 때,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일해서 국밥 한 그릇 8천 원짜리 하나 팔았을 때 그때 기분하고 아마 다를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지금 건설 현장들이 줄줄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시멘트 그 자동차 차주들이 말입니다, 파업을 해서 시멘트가 도착하지도 않고요. 또 심지어 말입니다, 화물연대에서는요, 이 콘크리트 타설하는 건설 노동자에게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마라 하고 지침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자리가 줄겠죠. 건설 현장은 줄줄이 문 닫는데 지금 전국에서 건설 현장만 문 닫은 곳이 200곳이 넘어섰다고 하니까 뭐 일자리가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여러분, 건설 현장의 일자리는 한겨울에도 일자리가 있거든요. 이게 농사일이나 혹은 다른 일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겨울에 일자리가 없을 경우가 많지만 건설 현장이나 제조 현장이나 이런 데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되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오늘도 허탕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보실래요 여러분? 주유소까지 문 닫고 있어요. 주유소까지 문 닫고 있으니 일용직이, 이거는 뭐 일용직도 아니에요. 알바생이죠.
알바생이 기름을 넣어주는 알바생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죠? 하루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아픔을 줘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노조에 반대하는 사람이냐? 저 노조에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해야죠. 합리적으로. 모든 게 말입니다. 이게 법 위에 서려고 한다는 것,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운영하려면, 아니 가게도 운영하려면, 가게도 운영하려면 원칙이라는 게 통하는 거잖아요. 원칙이 틀리면 아빠 원칙에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식들이. 그러면 가장의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은 더하죠. 기업은 당연히 원칙과 회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 내에는 회사 규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를 운영을 해야지, 이 원칙이나 법을 앞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정부가 조사를 하겠다고 들어가요. 그런데 조사 거부해요. 그러면 뭐예요? 정부 위에 존재한다는 건가요? 정부 위에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 위에 존재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국민 위에 존재한다. 저는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에 필요할까 싶어요. 이런 조직이. 기왕 이런 조직, 저는요, 당연하게 법과 원칙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을 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이게 뭐 노사관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화합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파업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가 어떻게 할 거냐, 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고, 그 결과물이 뭐 기업이 잘 나가면 모두가 행복한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말입니다. 노사는 어디 가고 없고 여기에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퇴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것은요, 노사를 벗어난 거예요. 노사를. 게다가 정부의 어떤 법과 원칙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쇠구슬로 쏘는다든가 아니면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갔는데 막는다든가, 이것은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민주당에 검찰이 조사한다고 들어갔는데 민주당도 열어줬습니다. 야당이에요. 야당도 그게 여러분 국가입니다. 국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국가예요. 야당이라고 해서 조사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야당도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화물연대는 무슨 배짱이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화물연대가 국가의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왜 화물연대가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되나요? 저는 그 존재성 자체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면 다른 데 가서 살아야죠. 다른 데 가서.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노동단체의 핵심인데 지금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두 허탕을 치고 심지어 말입니다. 건설 현장에 건설 노조들에게 뭐 콘크리트 탓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것, 지침을 내린다는 것, 이것은 스스로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파업을 해서 지금 여러분 피해가 나는 거 보세요. 3조가 넘습니다. 3조 236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말입니다. 반드시 정부가 법과 원칙을 통해서 1원도 가감 없이 이거 파업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이게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그 상위 노조인 민주노총에까지 이거 반드시 청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일용직 하시는 분들, 저도 그런 느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더 탄탄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진다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저는 죽도록 일하면서 하루 18시간 일하면서 저는 안심 운임제 같은 안심 운영제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파업을 하고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건가요? 저는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참 절로 납니다.